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그죠? 12장에서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업로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대다수 말씀을 드리지만,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괜찮으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따로 제가 또 한 강좌를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 기타 강좌를 만들든지 해서 파일 다운로드도 같이 넣도록 나중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13장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아이고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회원가입이나 혹은 등등을 할 때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나 이런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여기에 입력되는 값들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충족되는 대로 입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검사를 한다는 거죠. 이제 전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선행 작업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유효성 검사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실 때 회원가입을 하실 때 이렇게 로그인 하기 전에 자, 사용하실 아이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력을 하고 나서 중복란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중복 체크해서 이 버튼을 딸깍 누르면 우리가 이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저 비즈니스 로직 코드라든지 이제 저 그쪽으로 넘어가서 DB에 이 데이터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아이디를 뭐 숫자로 시작한다든가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지정을 하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도큐먼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제가 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큐멘트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이 검사를 해주는 게 서버에 자체에 부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런 쪽에 행위를 합니다.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배워가면 아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바를 다 하셨던 분이고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좀 내용이 좀 서두고 길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자, 밸리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용자가 우리가 이제 폼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이제 서밋을 하잖아요. 그죠? 서밋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우리는 지금까지 체크는 잘 안 했죠. 그죠? 체크 안 하고 뭐 그냥 뭐 전송이 되는 값만 파라메타 값만 받아서 처리하고 등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입력된 데이터 값을 서버로 보내기 전에, 그죠? 전송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규칙에 맞게 입력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아주 진짜 인터넷이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그때가 대다수가 90년 말에서 2000년 초 정도가 우리가 거의 처음인 서비스가 될 때는 그때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뭐 이런 특별한 유효성 검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뭐 이런 규칙도 없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거나 입력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공통된 패턴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기도 힘들고 아울러 어 중복이 돼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의 무결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성 검사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실수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면 바로 부적합하다고 알러트 창, 즉 알림창을 우리가 알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로 되돌려 사용자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등등, 뭐 아니면 입력과 꼭 필요한 값인데 우리 앞에서 조금 다루어 봤던 required 속성과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유효성 검사 예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홈페이지에서 폼 태그에서 그죠? 나이를 입력할 때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umber라는 타입을 줬는데 우리가 저 이클립스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았지만 크롬에서 그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인식하는 검사, 그리고 회원가입 시에 아이디 중복 검사, 그리고 로그인 인증 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사하는 거 하고, IP 패킷 뭐 이런 검사 등등이 있습니다. 패킷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날라올 단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에 실려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랜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우리 PC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날아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뭐 여기에 디테일하게 뭐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이유와 검사 항목인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때문에 그렇죠. 보안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잘못된 패턴의 데이터의 사용자 실수의 입력을 우리가 막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사용자가 폼 태그에 입력을 해도 홈페이지에 동일한 입력 양식을 가져오죠. 그래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유지 보수도 쉽고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입력 양식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6, 7개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추가가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입력 데이터가 혹시나 널인지, 혹은 이메일이나 날짜가 형식이 맞는 건지, 그리고 나이를 입력할 때 숫자가 맞는지, 입력 데이터가 이제 제한 길이를 우리가 5로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넘어섰는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요 내용들은 다 했죠. 아이디 인증 여부, 그리고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중복 검사 등등,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본이 된 거죠. 기본적인 우리가 회원이 가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도큐먼트 창, 즉 클라이언트 창에서 이거를 잡아준다는 거죠. 서버에서 전송하기 전에. 알겠죠?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HTML 태그, 5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다수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폼 태그를 쓰고, 그리고 서밋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어떤 자바스크립트로 펑션을 하나 만들어요.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과를 하면 그 함수에서 서밋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잠깐 했었나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아무튼 자, 유효성 검사를 위해 핸들러 함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전송 버튼을 뭐 우리가 눌러버리면 얘가 뭐 전송하기 전에 폼 체크로 가서 우리가 그 함수를 하는 게 바로 핸들러 함수죠.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벤트 핸들러 함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 폼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서밋을 우리가 딱 클릭을 하잖아요. 전송. 그죠? 경우에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서밋을 눌렀을 때 바로 이제 어떤 함수를 이제 우리가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함수란 메서드는 같은 말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라고 하고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하는데 여튼 뭐 둘 다 똑같은 의미니까.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매핑, 그러니까 이 내가 서밋을 눌렀을 때 바로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서밋을 눌렀을 때 다른 함수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매핑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이 내용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서 유효성 검사를 위한 코드를 우리가 흔히 작성을 하는데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의 유효성 검사를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하고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죠. 입력 단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클라이언트 단에서 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를 주지를 않죠.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우리가 PK를 주고 뭐 여기에는 데이터 타입이 넘버고 등등 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단에다가 저장을 할 때도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PK라든지 FK라든지 뭐 유니크라든지 낱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DB 단 마지막 저장하는 단에 가서 그런 유효성 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사용자가 폼 태그에 입력한 데이터 값이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이런 특정한 규칙에 맞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력된 데이터가 유효성 검사를 오케이 하고 자바스크립트가 통과를 시켜주면 비로소 서버에 전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버 전송을 취소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사용자에게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효성 검사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보죠. 자,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이제 핸들러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input 태그의 타입의 속성 값이 submit, 전송이다. 그죠? 전송인 경우 우리가 여기에 보면 onClick이라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onClick이라는 것은 이 submit을 눌렀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눌렀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핸들러 함수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호출을 해주면 돼요. 그럼 매핑을 시킨다는 거예요. 얘하고 핸들러 함수 요거, 그죠? 요 두 개를 매핑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설정 또는 폼 태그의 on, 서브 및 속성 값에 대한 설정 등등을 하게 되는데,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핸들러 함수를 작성을 한다. 이 스크립트 태그는 JSP 페이지에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다. 없지만 보통 헤드 태그 밑에, 헤드 끝나는 태그 밑에다가 통상 작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폼페이지에서 입력된 데이터 값을 핸들러 함수로 가져오기 때문에 폼 태그의 네임의 속성 또는 폼즈라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폼즈라는 윈도우 그리고 도큐먼트 그리고 폼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거 이제 자바스크립트 보시면 윈도우 객체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큐먼트 객체가 있고, 도큐먼트를 또 구성하는 폼즈라는 객체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는 폼즈 객체를 이용해도 되지만, name, 우리가 어차피 폼 태그를 이용할 때 name이라는 속성을 지정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폼즈 객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폼즈 객체는 배열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랭스 속성으로 크기를 알 수가 있고, 배열값인 인덱스는 폼 태그가 나타나는 순서 0부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폼 태그 안에 인포 태그도 넣을 수 있고 무슨 태그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태그 인포 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에 여러 가지 값들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폼에 있는 네임 속성을 이용해서 가져가서 하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폼즈 객체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끝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값까지 폼즈 객체는 길이, 즉 이 배열의 형태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입력값이 5개다. 그러면 얘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이렇게 배열값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게 바로 이제 폼즈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써서 자, 여기에 텍스트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펑션 함수라고 명칭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들러 함수 뭐 아무 이름이나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허나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핸들러 함수인지 이름을 똑바로 이제 적어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체크 언더바 체크라든지 아니면 뭐 ID 언더바 체크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함수 이름을 명명을 하면 보는 사람이 가독성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바라고 나오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바를 입력을 합니다. 바라고 이렇게 치고요. 그리고 얘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변수명도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고요. 이 바라는 걸 모든 변수의 앞에다가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되는 순간 우리가 자바처럼 혹은 서블릿처럼 JSP처럼 대입되는 순간 타입이 맞아야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 타입이 그냥 베리어블이다, 변수다라고만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꼴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도큐멘트, 현재 객체, 그리고 폼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입력 항목의 이름에,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력 항목이 뭐, 예를 들어서, id다. 그러면 id.value 이렇게 되면, id는 보통 스트링이죠. 그죠?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얘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 돼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age를 넣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스트링이 아니고 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들의 특성인데, 이렇게 입력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그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이거는 그 값이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 초반에 변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 설명으로도 좀 모자르시면 한번 그 문서를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exec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그 유효성 검사를 해서 이제 true냐 불리느냐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냥 리턴을 치든지 아니면 알라트를 줘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라고 오류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뭐, 페이지의 유효성 검사에 대한 예제인데요. 자, 이렇게 쭉 하는데 보통 헤더 태그 밑에, 끝나는 태그 밑에 이렇게 넣는다고 했는데, 자, 여기 펑션에서 체크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알라트는 이렇게 창을 띄워주는 겁니다. 창. 알겠죠? 그래서, 이름은 하고, 얘는 알라트는 매개 변수로 스트링 타입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도큐멘트에서 여기에, 자, 폼을, 이제, 네임을 FRM으로 줬네요. 그죠? 이거는 폼즈 객체를 이용한 게 아닙니다. 이름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폼의 name이라는 속성이 어디 있나요? 폼의 name이 여기 있네요. 그죠? 이 name의 value 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value 값 이렇게 우리가 만약 여기에 홍길순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submit 전송을 딱 체크를 하면 여기에 서밋에 얻어 걸려 있는 on클릭이 되면 체크 폼 메서드를 얘가 호출을 해서 여기에 가서 이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름은 홍길순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예. 그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을 검사하는데 처리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유효성 검사도 있고 데이터 형식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폼 태그에 입력했던 값들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존재 유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게 기본 유효성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폼 태그에 입력된 데이터 값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뭐 숫자, 대소문자, 그리고 뭐 별표, 특수문자를 이렇게 넣어서 최소 6자 이상 혹은 8자 이상 이제 넣어서 만들어서 넣어달라. 뭐 이러한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패턴에 우리가 미리 패턴을 정의를 하고 그게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패턴에 맞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사해서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섞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 유효성 검사는 사용자가 폼 태그에 입력한 항목이 데이터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데이터 길이나 숫자 등의 기본적인 것이 맞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폼 태그에 입력 데이터 길이를 확인하여 이제 데이터 유무의 검증을 확인을 하는 기본 유효성 검사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숫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존재하니까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서 데이터 값의 유무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 그래서 회원가입 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하지 않고 전송을 클릭하면 여기는 입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오류 메시지가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다시 포커스를 돌리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유무를 검사하는 형식, 뭐 현재 클라이언트 도큐먼트의 이제 창을 의미하는 게 도큐먼트고요. 그러면 폼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입력 양식의 이름.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여기에서 name이라는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다. 그런데 값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if 구문에 들어가면 당연히 false가 리턴이 되죠. 아니죠. 이렇게 되면 null을 리턴하게 되죠. 왜? 입력된 값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true로 나오면 알러트 창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입력되지 않았다. 입력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입력 데이터 유무 검사의 예를 한번 보면요. 뭐, 딴 거 필요 없죠. 뭐, 타이틀 밸리데이션 들어왔고요. 함수 하나 정의해 놨는데요. 자, 체크 폼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역시 폼에 name을 여기다가 FRM으로 해 놨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보는 그 화면에 도큐먼트에 FRM 폼에 name이라는 속성이 바로 이겁니다. 이름. 그죠? 이 이름이 이제 value, 값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alert 해서 여기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도큐먼트에서 FRM name select 해서 부분적으로 여기에 초기화를 들어가서 선택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길이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죠? 회원가입 페이지에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과 같이 입력 데이터의 제한 길이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입력 데이터의 조건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4자에서 12자 이내로 영어와 숫자를 혼합해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문자는 절대로 숫자로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것 등을 우리가 검사할 때는 역시 똑같이 길이를 구하는 length
맞죠? 숫자는 우리가 is no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시 다 똑같은데요. 여기에 보세요.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값이 뭐예요? name의 value의 length. 그죠? 이 name의 value의 이름에 대한 length의 길이가 6 미만이죠.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다. 그죠? 그리고 이 내용 이제 오하가 들어온 거죠. 그죠? 이거나 혹은 12자를 초과가 됐다면 알러트 창을 띄우고 역시 초기화를 하고 일로 선택창을 보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요. 맞죠?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isNo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isNone은 뭐뭐 is가 붙으면 불린 값을 리턴을 하죠. 그래서 is not a numb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sNone 함수의 인자값이 숫자이면 false고요. 그죠? 숫자가 아니라면 트루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값을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숫자가 1이 들어가 있다. 그죠? 숫자가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자, 펑션을 정해 놨는데 자, value 해서 substring 해서 이거는 문자를 잘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1 맨 첫 자를 잘라 온다는 거죠. 이 값이 is none 뭡니까? is none. 그렇죠? is none은 숫자면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면 false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숫자잖아요? 그죠? 1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ot를 붙이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alert 해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 나서 다시 이렇게 선택적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쪽으로 보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도큐멘트 폼.reset 해버리면 모든 거 우리 다시 초기화 시키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폼 네임에 select 뭐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요. 그리고 폼 그리고 도큐멘트 섹션이라는 어떤 구역을 이제 클리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전체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폼에 대한 거에 이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초기화를 하는 거고 얘는 섹션 셀렉션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를 해 주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숫자로 이름을 시작을 하게 이름이래. 맞죠? 이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는 나라는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숫자 형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isNo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도 되고요. 우리가 input 태그에서 그냥 타입에다가 넘버를 줘도 괜찮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방법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까지 하고요. 데이터 형식의 유효성 검사, 요거는 패턴 클래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바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기본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좀 예제를 좀, 실습을 좀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저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하는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효성 검사는 무엇이며 그리고 유효성 검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스크립트와 폼 태그를 이제 매핑을 하는 메서드 함수를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유무, 그리고 길이, 그리고 숫자인지 아닌지 등을 우리가 알아내는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